삶에 대한 의미를 좀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유희라는 한 사람이 이루어낸 수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 중에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또 유희의 사람들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더불어서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유희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요. 네. 네. 제가 뭐 설명드리는 게 큰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네. 제가 이 사진을 되게 좋아해서 사실 16편의 기사를 쓰면서 한 3번 정도 이 사진을 썼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좋아했냐면 그 작은 책에서 찍어주신 사진이에요. 2016년에 작은 책 안범원 선생님이 인터뷰하시면서 찍은 사진인데 일단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끼고 있어서 그게 참 좋았고요. 두 번째는 이거 한번 반팔 입고 있잖아요. 그죠? 여름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유희동 씨 뭐 하시는지 봐요. 이걸 갖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전을 붙여주고 계세요. 저는 이게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냥 밖에서 드시기 좋은 뭐 이렇게 밥에다가 뭐 이렇게 간단한 반찬들 뭐 메인 국 하나 뭐 이렇게가 아니라 즉석 전을 여기서 이 여름 더운데 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래서 이 사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네. 예. 코로나가 터졌네. 네, 이렇게 곳곳을 돌아다니셨죠. 네. 이 순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밥이었을까? 왜 그렇게 밥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조금 일찍 저기 앉아가지고 이제 저희 어디 가셨어요? 조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조 선생님하고 앉아서 말씀 나누면서 뭐 여쭤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다시가 아니죠. 유희 선생님을 만약에 유희동지를 만나게 된다면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왜 그 찐밥 밥솥을 안 사셨어요? 그건 진짜 물어보고 있어요. 그 100명, 200명, 300명 방문하면서 어떻게 그걸 압력솥으로 그렇게 다 하시냐. 생각해보면 모르겠어요. 이제 얻어먹는 밥? 표현이 좀 그럴까요? 그냥 나누는 밥이기 때문에 더 허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더 맛있어야 됩니다. 그거 정말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밥을 나누는 행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 생각하면 아마도 저는 그 뿌리에는 그 유희동제 투쟁의 출발이 결국은 노점성과 빈민투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밥을 나눈다, 한 끼 밥을 잘 지어서 나눠 먹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한 끼니를 때우는 그 의지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로 저항이고 투쟁이고 그것 자체로 그 밥을 나누는 사람들과의 지지와 연결이라는 거죠. 갑자기 카메라 기자님 오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예쁘게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쓴 글이 아니고 출판사에 써주신 문장이신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유희에게 밥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벼랑 끝에 선 이들을 사회적 관계망 안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환대의 의례였다. 거친 투쟁의 현장을 사람이 사람을 대접하는 정중한 공간으로 승화하는 매개였다.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하셨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책에 들어있는 문장보다 너무 더 좋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유희 언니의 삶에서 놀랐던 게 바로 이 유희 유니버스의 존재였습니다. 유희라는 사람의 이 이름은 유희라는 한 사람의 이름 같기도 하지만 이 취재를 끝나고 나서는 저는 어떤 하나의 세계의 이름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유희 언니가 페이스북에 하루는 이런 사진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올리세요. 우리 집이 택배 물류창고인 줄 알았어. 크크크 하하하 하면서 너무 기분 좋아서 오늘도 이만큼 왔네. 이렇게 올리시거든요.
이렇게 쌀이며 감자며 양념 뭐 이런 그 식자재들이 이것도 이제 손수 농사 지은 분들이 이렇게 다 보내주시는 거죠. 이 밥 연대에 쓰라고. 그러니까 밥을 짓는 사람 처음에는 혼자 시작하셨지만 조직도 없이 그냥 뭐 유용지 말로는 그냥 독고다이로 시작하셨지만 밥을 같이 짓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밥을 짓는데 돈을 좀 보태겠다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내가 농사지은 이 농산물들을 보내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밥을 나눌 때 현장에서 국자와 주걱을 들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연대가 결국에는 유희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떠받쳤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촘촘한 연대의 그물망으로 작고 약하고 힘없는 목숨 등을 지탱하는 일 그 중심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뭐라도 하겠다는 마음. 그냥 내가 거창하게 막 큰 일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저 사람이 저기서 밥을 지어서 저기다가 연대를 하네? 그러면 저기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내가 시간이 되면 가서 같이 밥을 지어야지. 시간이 되면 같이 가서 국자 담당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게 해주는 일들을 한 번도 유연이가 당신은 이렇게 하고 당신은 이렇게 하고 뭐 날짜를 정해서 일정표를 뽑아가지고 뭐 직책을 주고 직급을 줘가지고 뭐 회사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이 한 사람이 그 길을 뚫고 지나가면서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유희 유니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연이의 삶에서 놀랬던 두 번째가 바로 이 유희 유니버스의 존재였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쓴 게 아니고 우리가 정론지죠. CBS 노컷뉴스의 김민수 기자님이 유희의 밥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세상에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각을 건드리는 행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세 번째로 유연이의 삶에서 놀랐던 게 노래였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인터뷰를 할 때 처음에 취재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그분의 노래하는 영상을 못 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추모제 때 산에 올라가면서 그 노래를 처음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나 뵙는데 노래를 꼭 들어봐야 된다. 노래를 정말 잘한다. 그런데 그 잘한다라는 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까지 잘하실지 몰랐어요, 정말. 그래서 그 유튜브에도 영상이 있고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영상들이 올라와 있으셔가지고 봤는데 정말 저도 약간 이 K-팝 응원봉 시위의 선구자였다 이런 생각을 했죠. 원조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삭막하고 딱딱하고 긴장된 그 투쟁의 현장에서 정말 신명나는 트로트로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고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울리는 재주가 있으셨잖아요. 그 처절한 투쟁의 현장에서 서로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노래를 또 부르시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 저 장화 저거 진짜 아무나 못 신는 거죠. 장화란다니까 구치나 장화나 뭐 미국말이나 저설말이나 그 차이 좀. 그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결의대회에서 정말 이 사진도 제가 너무 좋아해서 기사에 한 3-4번 썼어요. 비가 와도 이 장면은 이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에서 공로상을 수상하시고 수상하시자마자 바로 이제 초대 가수 모드로 노래를 하신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그냥 밤나눔이라고 하면 우리는 약간 좀 그냥 뭔가 천사 아니면 뭐였어요 어머니 뭐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분이신가 하면 딱 깨뜨려주고 그런 분이신가 하면 또 딱 깨뜨려주고 이 김영삼과 맞짱떴던
에피소드도 정말 뭐 약간의 이제 그 제가 2016년에 직접 말씀하시는 구술 녹음 파일을 듣고 알았던 에피소드인데요. 약간의 과장 뻥이 좀 들어있으시지만 이 강단이 정말 엄청나죠. 95년도에 서울시립대 그 학교 방송국에서 이제 만든 다큐멘터리에서 이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노련 부회장이라고 나왔네요. 전노련 최초의 여성 부의장을 하시면서 이 다큐멘터리에 약간 주인공으로 출연하셨어요. 그래서 막 위원님 집에도 찾아가고 막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찍었더라고요. 근데 이 사실을 나중에 밥목차 시절에만 위원님을 뵈신 분들이 이렇게 아주 전설적인 전노련의 노점상 활동가에 대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들을 되게 책에서 되게 잘 하고 싶었었어요. 네. 이 사진에서도 주목하셔야 될 게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 올라가 계신 것 같아요? 트럭 짐칸에 올라가서 지금 선동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아마도 뭐 제 추측으로는 이제 뭔가 이렇게 뭐가 보장된 집회 같은 게 아마도 아니었겠죠. 뭔가 긴급하게 이루어진 어떤 투쟁에서 아니면 뭐 행진대호 같은 데서 이렇게 선동을 하셨던 모습 같은데요. 네, 이런 모습들이 그냥 밥차, 밤나눔, 뭐 천사, 어머니 약간 이런 이미지들에서 이분을 정말 입체적으로 만들어줬던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좀 골고루 좀 잘 담겨야겠다. 그래야 이분의 삶을 단편적으로가 아니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딱 보니까 저희 기사가 나가고 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딱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런 게 걸크러쉬지. 걸크러쉬 무슨 뜻인지 모르시고 옆에서 좀 알려주시고 약간 지금 모른다고 말하기 좀 껄끄러운 상황이에요. 제 마음이 딱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원래 유연미의 삶을 알고 계시고 그분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 당연히 있죠. 예. 지금도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그 밥 먹으셨던 분들만 이 책을 다 사셔도 아마 출판사 사장님 한바구음을 짓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좀 다른 세대의 여성들에게 이렇게 멋진 언니가 있었어 라는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지난 탄핵광장에서 이제 소위 말벌 동지, 응원봉 동지 이렇게 이름 불렸던 남태령 동지, 우리 이름이 불렸던 이제 젊은 세대 여성분들께 이런 언니가 있었다고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왜 웃으시죠? 제가 이제 유연이라는 책을 쓰기 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저희 할머니시고요. 요 아기는 저희 엄마십니다. 요 아기는 누굴까요? 좋아. 많은 분들이 저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 큰 누나입니다. 그래서 큰 누나가 이 사진을 표지에 실는 걸 굉장히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1929년생 기사년 뱀띠신데 할머니의 살아오신 이야기를 한 3박 4일 정도 제가 구술을 채록을 해서 할머니가 포항 토박이시거든요. 책 전체를 포항 사투리로 쓴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이 굉장히 잘못됐죠. 그래서 그 동남 방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은 책을 사도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책을 쓰는 바람에 출판사도 울고 저도 울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여성의 세계사에 관심을 크게 두게 돼서 그 전에는 사실 이 책을 쓸 때부터 여성의 세계사를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의 세계사를 쓴다고 생각하고 300페이지의 책을 쭉 쓰다 보니까 여성의 삶이 이렇게 기록되고 세대를 건너뛰어서 전달되는 게 정말 의미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유이동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새로운 세대의 여성들의 얼굴이 좀 떠올랐습니다. 네, 독자 댓글입니다. 절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네, 이분이 써주신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예전에 봉사와 연대를 되게 이렇게 좀 구분 지으려는 이런 말씀들도 좀 많이 들어봤었거든요. 뭔가 연대를 해야 하는 연대 활동과 봉사 활동은 다른 거다. 특히 이제 농활 같은 거 가면 이제 잘 모르고 이제 학생들이 농촌 봉사 활동 왔어요. 이러면 선배들이 봉사 활동이 아니고 연대 활동이야. 이렇게 막 뭐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저는 유연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그렇게 구분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구분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결국에는 그 선한 마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지나치지 못하고 그 고통의 곁에 서겠다는 선한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두 개의 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쪽방촌, 판자촌, 목욕봉사, 노래봉사 이런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또 다시 한번 제가 또 이 선입견이 좀 깨졌었거든요. 네, 요양원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모습이시고요. 네, 여긴 아마 쪽방촌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이렇게 또 흥겹게 좀 노출 심한 옷을 연탄 봉사하시는 사진들. 이런 사진들을 그 유이동지 페이스북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가지고 사진을 성격에 맞는 사진들을 한 500장, 600장 이렇게 제가 다운을 다 받아서 폴더를 한 20개 정도 다 구분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기사에다가 이렇게 필요한 사진들 그때 썼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의 삶은 이 한 단어에서 출발해서 이 한 단어에서 끝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싸우는 사람들을 제일 좋아한다라는 말씀을 생전에 되게 많이 하셨고, 제가 들었던 그 생전 녹음 파일에서도 나는 전장형이 제일 좋아, 제일 잘 싸우거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 들었거든요. 그리고 걔네 못 싸워, 막 또 욕도 막 엄청 또 빡세게 하시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싸우는 사람들 좋아한다는 게 그냥 막 전투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잘 싸우는 사람들은 곧 가장 고통받고 가장 눈물겹고 가장 쓸쓸한 일들을 사랑했다는 말과 결국엔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유이동지의 말로 표현되는 게 나는 잘 싸우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 라는 말이었던 거죠. 그녀의 마지막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진짜 정말 이 사람은 누굴까라는 그 질문에 정말 정점을 찍었던 이야기입니다. 투명 중에 매일같이 페이스북에 올리셨던 그 기도문에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더라고요. 저희 직업은 좀 의심이 많아가지고 인터뷰 때 누가 이렇게 신유아 동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일단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을 해봅니다. 다 찾아서 정말 그랬어요. 그 페이스북에 매일같이 번호를 50번, 60번까지 붙이면서 올리셨던 그 기도문에 모두 누군가의 건강, 누군가의 평화, 누군가의 승리를 기도하는 말뿐이지 자신의 건강을, 자신의 안녕을 기도하는 말은 없었어요. 네, 유이동지가 페이스북에 올리셨던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돌아가시기 딱 한 달 전에 5월 16일자로 올라오신. 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박찬희 작가님께서 남겨주신 평입니다. 버스와 대합실에서 책을 읽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사람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기를 멈추지 않았던 한 사람을 만났다. 대표님 뭐 찍으시려고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제 친구랑. 아, 네. 책 제목을 정하는데 저희 대표님하고 좀 고민이 깊었습니다. 어떤 언니라고 해야 되지? 이 언니를 멋진 언니, 훌륭한 언니, 아름다운 언니, 센 언니, 든든한 언니, 그리운 언니, 최고의 언니, 언니 중에 언니, 뭐 여러 언니들을 막 해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서로 피차. 그래서 어떡하지? 결국에는 저희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어떤 수식어 안에 다 들어가는 언니가 아니다, 이 언니. 그냥 밥만 나누는 언니도 아니고 노래만 잘하는 언니도 아니고 그냥 사람만 좋아하는 언니도 아니고, 그래서 이 이름으로밖에 이 언니는 수식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유희 언니라고 책 이름을 정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주바나 대표님은 어이없어 하시겠지만 몽실 언니 이후에 가장 유명한 언니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드디어 웃으시는 거예요. 50분이나 지나서 이제야 웃으시는 거예요. 네. 유희 언니의 삶을 통해서 제가 확인했던 건 특히 요즘 또 선거철이라 가지고 여기저기서 또 말 많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들 많이도 나와서 또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세상은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지 않았다는 것, 이 자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뭐라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 유희 언니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되게 거창한 이야기들, 위대한 단어들, 이런 단어들도 모두가 그 자그맣고 사소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이 16편의 기사를 쓰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를 시작할 때부터 아무한테도 말은 안 했지만 조용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부토크를 하는 순간도 물론 너무너무 좋겠지만 유희 언니가 상을 하나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큰 이제 족적을 남기신 활동가들에게 사후에도 이제 상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보통 있죠. 종종 있죠.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보통 그 해에 드리거든요. 근데 한 해를 건너서 드리는 경우는 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잘 보지 못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나서 취재를 시작하고 연재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이분의 삶이 어른 김장나 몽실 언니처럼 온 국민이 아는 그런 이야기가 되면서 너도 나도 막 지금이라도 뭔가 상을 드려야 되겠다 막 이렇게 떨쳐나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살짝 있었습니다. 지난해 전태일 노동당 공로상이 그래서 유희 언니에게 바쳐졌습니다. 네, 박수 크게 치셔도 됩니다. 사실 뭐 여기도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기사를 보고 막 전태일재단에서 알아서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제가 썼어요. 제가 추천서를 제가 직접 써가지고 난 이런 기사를 쓴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한테 왜 진작에 상을 안 주고 뭐 하셨냐 이렇게 불쌍하게 쓰지 않았고요. 정중하게 지금 다시 재조명되어야 한다. 전태일의 삶을 살아내신 분이라고 그리고 여러분만 알고 계셔야 되는 얘기인데 다른 데도 좀 넣었었습니다. 연말에 상들이 좀 많잖아요. 여러 군데 넣었었어요. 딱 제일 크고 제일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돼서 저 상패에 전태일과 유희라는 이 두 이름이 나란히 있는 게 참 마음이 뭉클하고 좀 뿌듯하기도 하고, 이제 저 상패를 여기 이제 유희 동지 묘소에 이렇게 보여드리러 올라갔었는데 그때 좀 약간 마음이 약간 뭉클한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생전에 유이동지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막 개인적인 애틋함 이런 게 사실 없거든요. 약간 원래 좀 약간 튀기도 하고. 그래서 취재를 할 때나 글을 쓸 때나 책이나 뭐 책 작업을 할 때나 뭐 이렇게 뭉클했었던 적이 사실 없어요. 울컥했던 적이 없는데 이 상태를 이제 좀 보여드리러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할 때는 뭔가 뭐 감동 뭐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해를 끼치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안도의 눈물이 약간 날 뻔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상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좀 재밌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이 2025년 11월 민주언론 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재수를 해서 받았습니다. 연재를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 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두 달인가요? 그렇죠. 9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두 달 동안 하다 보니까 이런 보도가 사실 잘 없잖아요. 보통 신문에는 9월 달에 첫 연재 시작할 때 이미 후보가 올라갔었어요. 그때 떨어졌는데 11월 달에 다시 후보가 올라가서 그때는 만장일치로 상을 주셨다는.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9월에 심사하셨던 분들하고 11월에 심사하셨던 분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저도 이 컨텐츠의 의미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한테서 또 격려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연재의 제목이 하늘을 짓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이동지의 묘비명이 밥은 하늘이다잖아요. 저는 유이동지가 지었던 것은 밥이지만 이 밥을 하늘 같은 사람들에게 하늘처럼 나누었던 그 마음을 생각하면 결국 이분은 밥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짓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에서 하늘을 짓는 여자라는 연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디딜 곳 없이 밀려난 사람들에게 평등한 하늘을 나눠준 사람. 이렇게 이분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으로도 하늘을 짓는 사람을 제가 약간 고집했었거든요. 대표님이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올드합니다. 이렇게 안 되길 얼마나 다행입니까? 너무 멋진 제목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네,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 소감을 보면서 제가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책을 읽고 나서 이런 소감을 또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답변이 없을 그녀의 페이스북에 친구 신청을 하고 왔다 라고 남겨주신 분이 계시고요. 요거는 시상식에서 이제 전태로 동생 시상식 때 사진을 찍은 건데요. 아까 첫 사진 그 일주기 추모제 사진에서 제가 그 안에 없잖아요. 제가 사진 찍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제가 저 끝에 이렇게 수줍게 잘릴랑 말랑 하면서 저기 같이 찍었습니다. 이때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유이동지에게 좀 덜 미안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아주 또 민족의 정론지 교육언론 참여 전화를 시작해서 밥 한 번 얻어먹지 못한 나도 그 밥이 한 번 먹고 싶어진다. 유이 인생에 단 한 톨의 쌀알도 헛되이 읽지 않았다. 이런 성평을 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 얘기를 마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유연미의 삶을 글로 옮기면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고요. 이 밥 한 끼의 소중함, 이 하늘 같은 밥 한 끼를 내가 지금 누구와 나누고 있나? 나는 누구와 나누고 싶은가? 이 밥 한 끼를 나누고 싶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바로 나를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 밥 한 끼를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장님하고 나눌 수도 있고, 우리 가족들하고 나눌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 교육청 고공에 올라갔다가 연행된 투쟁하는 노동자와 나누고 싶을 수도 있고, 그 누군가 여러분들
나누고 싶으신지 이 위원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어떤 얼굴이 떠오르셨는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